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한증 환자들인데요. 적절한 땀 분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리 현상이지만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되면 사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게 되잖아요. 특히 다한증 환자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요즘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져 땀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시기에 다한증 환자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무엇인가, 다한증이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한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울 때 땀이 나서 체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땀인데요. 운동을 하거나 깜짝 놀랄 때, 무서울 때에도 땀이 많이 나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땀샘을 자극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의 땀이 나거나 남들은 땀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땀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또는 결핵과 같은 감염증 등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 질환이 좋아지면 다한증도 호전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한증은 특별히 다른 원인 질환 없이, 즉 아무런 이유 없이 땀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다한증은 생각보다 흔해서 대개 한 100명 중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발성 다한증은 어려서 발병합니다. 10대 초반에 초등학생 때부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대, 30대 이후에는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로 땀을 흘려야 다한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땀이 많이 나는 게 다한증이라면 너무 주관적이겠죠. 예. 그래서 객관적 기준으로 다한증을 진단하는데요. 다한증의 자기진단법은 다음 6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만 해당된다고 하면 다한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 6개월 이상 땀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둘째로 양측성 혹은 대칭성으로 땀이 나거나, 셋째로는 25세 이전에 시작되었거나, 넷째로는 가족 중 다한증 환자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마지막으로는 자는 동안에 땀이 안 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지가 않더라도 평소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6가지 중에 다행히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네요. 다한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다한증이 많이 발생하는 혹시 부위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땀샘이 밀집되어 있는 손바닥하고 발바닥, 겨드랑이, 서해부나 아니면 이마나 코끝, 팔다리가 접히는 부분 등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머리, 겨드랑이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현상으로 국소적 다한증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이하게도 중년 이후에서 아주 맵거나 시고 단 음식을 먹을 때 인중을 포함한 입과 코 주위에 두피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도 국소적 다한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얼굴에서부터 몸통과 다리 등 전신에서 땀이 나는 경우는 전신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국소적 다한증에 비해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대부분 주위에 높은 온도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를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다한증으로 인해서 액취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손과 발, 겨드랑이 등 일반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에크린 땀샘이 분포한 곳에서 과도하게 땀이 흘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 자율신경계의 이상 현상이다 이렇게 다한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액취증 환자의 한 50%에서 60%에게서 다한증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취증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보통 사춘기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다한증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 원발성
원발성 다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불필요한 땀의 분비를 줄일 수 있는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에는 약물 요법, 교감신경 절제술 수술 요법이겠죠. 그다음에 보톡스 시술법, 이온 영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땀이 나는 부위를 씻고 잘 건조시킨 뒤에 약물을 바르면 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방법이 간단한 반면에 지속적인 기간이 짧고 사람마다 체감하는 효과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일시적인 효과에 만족하기가 어렵다면 그 수술적 요법인 그 교감신경 절제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과도하게 땀을 분비하도록 만드는 그 교감신경을 절제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전신에 나타나는 다한증이 아닌 아주 국소적으로 발병하는 다한증에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 후에 그 시술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그런 방법은 보톡스 요법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하여 땀샘이 분포된 신경 전달 물질인 분비를 억제하고 땀 분비를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흉터가 남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장점이고 시술 시간은 약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그리고 1, 2주가 지나면 땀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약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한증이 심해지는 여름을 앞두고 시술하면 여름 한철 부작용 없이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으니 초봄이나 초여름 무렵에 요즘 같은 무렵에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온 영동법은 전기적 장치를 이용해 미약한 전류를 흘려주게 돼서 전기에 의해서 분해된 이온 물질이 피부 속으로 투과가 되어 땀구멍을 막아 땀을 억제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없고 손이든 발이든 국소적으로 선택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혈관 분포가 없는 국소 부위에도 높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고요. 잠깐 동안의 치료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런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개개인 성향에 맞춰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마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다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땀 분비가 증가되므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환경을 먼저 우선적으로 피해야겠죠. 술이나 콜라,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땀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만도 땀 분비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식이 조절 및 운동 요법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초여름이나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시면서 땀으로 배출된 체내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평소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의류를 입어서 몸을 좀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잘 건조시킨 후에 데오도란트나 아니면 파우더를 사용해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